저 여편네 곡 참 잘하지요? 나는 저 여편네 곡소리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몇 년 전 안골 권 선생 장례 때는 그것이 29일장이었는데 근 한 달 동안 곡을 내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저 곡소리를 들어보세요. 얼마나 구승지고 감칠맛이 있고 잘 넘어가고 저 감정 얼마나 훌륭한 연기입니까? 욕심을 부리자면 사람들을 너무 울린다는 게 흠이라면서 또 그것 또한 특기라면 특기죠. 기사, 사람들은 가끔 울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꼭 슬픈 일이 있어서라기보다 남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든가 공연이 훌쩍이면서 울음소리를 내다보면 눈물이 나오게 되고 또 정말로 서러워지기도 되죠.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동기에 어찌됐든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니까요. 잠깐 쉬었다 나올 테니 이제부터 여러분들끼리 한판 놀아보시오. 소리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럼 잠깐 뒤에 다시 봅시다. 희곡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충전해드립니다. 휘발유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희곡 다시라기에서 발견한 유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희곡 다시라기의 줄거리를 서배우님께서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희곡의 배경은 어느 상가의 빈소입니다. 첫째 마당이 시작되면 가상주가 찾아와서 다시래기 공연을 하겠다며 상주 노릇을 자처하는데요. 한편 봉사는 상가의 마누라를 찾으러 왔다가 마누라를 만나고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저승사자가 갑자기 등장하여 가상주를 잡아가려고 하고 가상주는 기지를 발휘하여 저승사자를 잡습니다. 둘째 마당에서는 마누라가 저승사자를 풀어주고 같이 사라집니다. 가상주와 봉사는 이들을 함께 찾아 나서고 저승사자와 마누라는 일행을 물리치기 위해 온갖 요술을 펼칩니다. 다 같이 한데 엉겨 광적인 축제를 벌이던 중 마누라의 진통으로 모두 정신을 차리고 저승사자를 물리칩니다. 봉사는 경을 읽어주며 마누라의 해산을 돕고 마지막은 봉사의 죽음으로 막을 내립니다. 네, 다시라기는 연출가 허규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허규 선생님께서는 한국적인 연기술을 또 개발하고 또 전통의 현대적인 재해석과 재창조를 위해서 극단을 창단하신 뒤에 진도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한 뒤에 다시라기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다시라기는 진도 지역에 이렇게 전래됐던 장례 풍습 중에 하나인데요. 진도에는 상을 당하면 그 상주를 위로해주고 또 웃겨주기 위한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거를 이제 다시라기라고 하는데 다시라기 뜻이 뭔지 아시나요? 저도 사실 진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다시 낳는다, 다시 태어난 아기 또는 함께 즐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 문화가 지금이랑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상가에 가서는 막 큰 소리를 내서 웃거나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막 우스꽝스럽고 과장되고 희화화된 역할들을 만들어가지고 상주를 또 웃기려고 했다는 점이 되게 신기했어요. 그 상이 뭔가 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호상일 때만 이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호상일 때만? 네. 이게 또 무형문화재로 지정까지 됐다고 해요. 문화재 81호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허규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잊혀져가는 창극이라는 부분을 복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셨던 것 같고, 그리고 국립창극단의 1호 연출이셨죠. 그런 활동들을 자꾸 하시기까지 계속해서 하신 훌륭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전통 연희를 활용한 연극 작품들을 많이 연출하시고 또 만드셨던 걸로 유명하시죠. 사실 저희가 연극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전통 연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그리스 희곡이라든지 아니면 셰익스피어, 서양 쪽에서 탄생이 됐고 발전해온 희곡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공부와 분석이 돼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이 전통 연희, 전통극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 떨어져서 이번에 이 다시라기를 읽으면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좀 남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적인 연극을 저희도 항상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또 창작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통 연희를 더 공부해서 저희가 만드는 연극에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시도가 저희가 있긴 있었죠. 네, 그렇죠. 새벽이 오지 않는 밤에 원통타 부분을 삽입을 해서 그게 어울리는 뭐 음악 겸 그리고 극을 구성하는 장면에 어울리는 뭐 춤사위 그런 것도 함께 넣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하루아침에 되는 네.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계를 많이 느끼고 앞으로 관련된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좀 작품이었어요. 저는 이 다시라기를 보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지점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잘 모르는 장르 문화가 많이 보이잖아요. 특히 그 마누라 역할이 초반에 막 우는 거가 나오고 가상주가 이 마누라의 울음에 대해서 잘 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곡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돈을 주고 정말 잘 운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상가에서 울게끔 시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BGM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이 장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그 울음소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뭔가 같이 아파할 건 같이 아파하고 뭔가 안타까워할 건 같이 안타까워한다라는 거 그런 슬픔과 아픔을 나눈다라는 측면에서 그 곡비라는 역할이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소리내서 울고 막 곡을 하기도 하지만 이번에 또 밈으로 되게 유명해진 것도 있죠. 관짝소년단 보셨어요? 사진만 맞아요. 봤어요. 저는. 정말 되게 유쾌하고 유쾌하고 패러디도 많이 됐잖아요. 맞아요. 되게 흥겹게 이제 관을 들고 그 코핀 댄스라고 하죠. 관을 들고 춤을 추는 그런 뭐 것들이 이런 게 있는데 있었죠. 서아프리카 쪽은 다 약간 그런 문화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호상일 때는 그렇게 하지만 또 안 좋은 일이나 사고로 돌아갔을 때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다고 해요. 그거 어떠세요? 사실은 불쾌해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그게 이제 이제 풍습이긴 그분을 하지만 더 좋게 즐겁게 보내드린다 약간 이런 거라서 그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어떤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는지. 저는 사람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죽었다고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 되게 조용히 사라지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울기보다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소중했던 사람이 사라지면 되게 애틋함이 남잖아요. 그 애틋함을 가지고 남은 사람들끼리는 더 자주 봐야겠다라든지 더 챙겨줘야겠다. 그런 정도의 마음을 다시 새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너무 슬퍼서 울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례식은 어찌 보면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저는 산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시라기 문화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명을 다 하고 좋게 호상을 치렀으면 물론 슬픈 마음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위로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시라기 참 좋다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장례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안 해봤는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멀리하고 싶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장례식이 꼭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문득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례식이라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을 잘 보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좀 잘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하기는 해야겠구나. 근데 저도 울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비슷해요. 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만약에 죽는다고 해서. 어떻게 죽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참 남았는지 아니면 머지않은 미래인지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죽었을 때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자 다 모이긴 할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장례식도 안 했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사람들을 또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있는 시간, 있는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공간과 그 시간을 주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단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례식 영상을 뭐 몇 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사람이 이상한 분장을 하고 그러고 막 울면서 죽은 사람을 기리는 거예요. 왜 그랬나를 따져보니까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말이야 네가 분장을 하고 나를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유언을 받아서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분장을 하고 기렸던 거죠. 펑펑 울면서. 되게 멋진 우정이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것 보면서 뭔가 되게 슬프긴 하지만 이게 마냥 슬픔으로만은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을 정말로 어떤 식으로 기릴 것이냐에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서 그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죽는다라고 해도 그냥 홍승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 라는 것들만 기리고 말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이 서양권이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양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 장례식 보면 각자 왜 그 죽은 이를 기리는 편지 같은 거 써서 낭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다시락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문화의 일종이 아닐까? 죽은 사람을 기리는 방식이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곡도 하고 일종의 뭐 연극적인 형태로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 고인을 좀 좋게 보내주는 게 어떨까요? 라고 공식적으로 약간 선언하는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동사가 마지막에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아이에게 해주는 말들 있잖아요. 가고 오고 가고 다시 태어나기를 몇 번이나 하냐. 아이한테 뭔가 그런 좋은 말들을 남기고 자기는 이제 간다 하고 가는데 상주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연희를 하는 걸? 그럼 보면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역할이 아닌가. 희곡에선 또 그런 역할을 잘 그려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뭐 비슷한 느낌을 받긴 했는데 이게 마냥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기록하는 차원에서만 멈췄다라고 하면 희곡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작품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작품 속에는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고찰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봉사를 통해서 아까 나왔던 대사라든지 그리고 죽는 사람이 있으면 또 산 사람이 반드시 태어난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 작품 속에서 얘기할 때 정말로 철학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작품이 희곡적인 가치를 가지는 작품으로서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구현 형태? 형식도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일반 무대에서 하는 그 느낌이 아니라 마당극처럼 열린 무대고 또 관객들도 막 참여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구조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전통을 경험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블랙박스 형태의 극장에서 하는 연극들은 일방향이잖아요. 그냥 관객이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해도 그냥 그 객석과 무대는 대체로 분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전통극은 쌍방향이잖아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없이 그리고 관객과 배우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서로 침범하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전통극으로서 가지는 굉장히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런 형태의 연극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 옛날에 TV를 이렇게 틀면 마당극 광고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MBC 특별 초청, 공도야 울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광고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을 통해 볼 수가 없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 마당극이라는 형태, 전통곡이라는 형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 저는 마당극이라는 그런 형식이 희극 공연을 하기엔 되게 좋은 형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 영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되게 많이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로얄 셰익스피어 컴퍼니에서 셰익스피어 희극 3작품을 연달아서 공연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3작품을 다 예매를 해서 보러 갔는데 굉장히 마당극 같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관객도 참여를 시키고 분리는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블랙박스 극장은 아니고 객석이랑 연결되는 느낌이 드는 형태의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또 관객들도 무대 위로 불러 올리고 하는 게 되게 마당극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마당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었어요. 저희도 예전부터 그 관객 참여형 연극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마당극 컨셉 같은 걸 많이 빌려오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함께 연극을 하고 있는 젊은 연극인들과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연극하면 굉장히 어렵고 철학적인 주제를 또 어렵고 딱딱하게 다룬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마당극의 형태나 이런 전통 연희를 빌려서 심도 있고 깊은 주제지만 좀 흥겹게 다뤄보는 것도 오히려 연극에 대해서 더 쉽게 다가가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다시락이를 통해서 죽음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또 죽은 자를 기리는 방식, 전통 문화, 전통 연희들을 연극에 활용할 방식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다시락이를 읽어보셨나요?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휘발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